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마성의 치킨을 거부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최고의 야식이자 다이어트의 숙적이기 때문이지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닭강정, 프라이드 치킨 등등 치킨의 종류마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치킨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치킨에 대한 애정은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수준일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처럼요. 이러한 애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한테 더욱 각별합니다. 소울푸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소울푸드에는 표면적인 뜻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제들을 통해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요리라는 의미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치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튀긴 닭 요리, 치킨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소울푸드가 되었을까요? 때는 17세기 대항해 시대. 신대륙이 발견되고 많은 유럽의 자본가들이 신대륙에 투자하여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이 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엄청나게 넓은 부지와 농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던 노동력 탓에 신대륙의 농장주들은 골머리를 앓았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를 생각해냅니다. 수요가 있다면 공급도 있는 법. 유럽의 상인들이 아프리카의 노예 모력으로 신대륙의 노예들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탓에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타겟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신대륙의 노예로서 끌려가게 되었죠. 이들이 바로 지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선조였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미국 남부 농장으로 유입되었고 심지어 자산으로 분류되어 노예로서 엄청난 강도의 노동과 강력한 통제를 위한 체벌로 인해 죽어가기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소울푸드, 치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노예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서는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은 농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아 버렸던 닭날개나 내장, 뼈가 많은 부위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이 부위들을 이용해 그들만의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풍부했던 기름을 달구고 토막난 닭에 고향의 맛과 비슷한 향신료들과 밀이나 옥수수 가루를 묻힌 다음 기름에 담가 튀긴 것이죠. 프라이드 치킨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음식의 탄생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이 튀긴 닭을 먹던 날은 매우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고열량의 튀긴 음식 덕분에 이들은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861년 노예제도 폐지 문제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양측의 치열한 고전 끝에 노예 폐지를 원하는 링컨이 이끄는 북쪽 진영의 승리로 인해 노예들은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자유인이 된 이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노동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예 시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자기와 같은 투표권을 가지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불만은 컸고 다양한 폭력과 억압으로 투표마저 못하는 한편 분리되지만 평등한 이라는 인종분리법 원칙 아래 백인과 흑인은 같은 열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징크로법마저 통과되어 인종차별을 강요받게 됩니다. 징크로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이들의 투표권을 뺏기까지 했죠. 외에도 같은 식당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전용 공간을 만드는 등 극심한 차별이 계속되었죠. 이후에도 아무 이유 없이 흑인들을 살해했던 백인 우월전체 KKK가 생기거나 자신을 모욕했다고 신고한 흑인 여성이 보복 살인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흑인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진 않았습니다. 1954년 브라운 대학을 주축으로 징크로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기소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주축으로 한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이들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때 소울푸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뭉쳐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이들과 함께 공유한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흑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자 문화의 한 부분인 고향의 음식, 소울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울푸드 중 하나가 바로 프라이드 치킨이었죠. 이미 프라이드 치킨의 유명세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 할아버지 치킨 KFC도 등장할 정도로 말이죠. 더욱이 노예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속물을 튀겨 먹던 시절은 잊을 수 없었고, 남겨둔 집과 가족을 떠올리게 만들었기에 민족 단결의 대명사로서 쓰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소울푸드, 프라이드 치킨은 인권운동 투쟁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소울푸드 레스토랑에서 마틴 루터킹과 같은 흑인 인권운동가들이 식사와 사교를 나누곤 했습니다. 몇 안 되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가질 수 있던 장소였죠. 이들의 노력 덕에 흑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 건보, 콘브레드, 메기튀긴 등등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음식은 소울푸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시킬 치킨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향과 노예 시절, 인권운동까지 이런 역사가 함께 말이죠. 차별과 억압, 착취를 버텨내며 그들이 자유를 일궈낸 데에는 그들의 단단한 정신과 문화가 촉촉해진 역사를 가진 소울푸드 치킨이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소울푸드인 치킨을 이렇게나 애정하기에 우리도 치킨에 열광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의 A군의 잡박 세계사 소울푸드 치킨 편을 마치겠습니다.